반갑습니다. 7월 23일 오후 3시 29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톡을 열어놨잖아요. 제가 거의 4년을 넘게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서 보름에, 많이는 아닌데 보름에 한 명씩은 나한테 카톡을 해. 누군가가 익명으로 카톡을 해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시비 거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 지금 유튜브 상단 설명이 요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요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진짜 맨사시냐고, 이제 IQ 이렇게 높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뭐 중요한가? 이런 게. 뭐 중요한가? 뭐 대단한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경향이 조금 많았는데, 그냥 지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시덥잖은 얘기나 조금 나눠볼까 해서 제가 가벼운 인증 같은 것들 보여드리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딩이 재능이냐?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해도 되냐? 차트 트레이딩을 해도 되냐? 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번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번에 하이닉스 3전 릭스로 작년 11월에 들어가서 재미를 엄청 많이 보셨대요. 그랬다가 지금 다 날리셨대요. 거의 다 날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까고 나면 마이너스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시장이 상승으로 갈수록 90% 개미들은 돈을 잃고 피해자만 더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가서 트레이딩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조금 친해지고, 뭐 혹시라도 물어보면 약간 얘기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개미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을까,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고, 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싶어요. 지능 검사를 처음 받게 된 거는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그 IQ 테스트 보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지능 지수를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반한테. 근데 저한테 와서 너가 반에 제일 높고 똑똑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훌륭한 사람 되나, 뭐 이런 훈계를 들었는데, 그 몇이냐니까 안 알려주더라고. 아니,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IQ 테스트 같은 걸 해봤죠, 그때. 근데 뭐 한 130에서 140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떤 테스트를 해도 에버리지가 한 134, 13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제가 조금 신뢰가 안 가서 제 친구들을 그 당시에 조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100 언저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심이 계속 되는 거야. 이걸 왜 모르지? 이걸 왜 못 풀지? 좀 이상한데? 얘네들이 바본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멘사 테스트를 한번 보라고 권유를 받아서 그냥 IQ도 궁금할 게 한번 보러 가자 했더니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사 테스트를 본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15년이 넘었어요.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여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간소한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50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쳐내야 되는 도형 테스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받아보고 7번에서 막힌 거야. 7번에서. 그래서 야, 어렵네 하고 7번에서 멍 때리다가 바로 넘어갔죠. 8번부터 풀었는데 술술술 풀리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풀고 나니까 10분 정도가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 문제 잠깐 고민하고 7번 잠깐 고민해서 풀고 한 5분 정도 남기고, 이거는 하나 딱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맞았거나 하나 틀렸겠다, 이러면은 합격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시험이 끝났는데. 내가 그때 어리잖아.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시험 너무 쉽지 않았냐고. 근데 그런 말 했다가 무슨 얘기 들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왔는데, 역시나 합격을 했고, 합격을 하고 나서도 좀 신뢰가 안 갔다 해야 될까? 왜냐면은 이 지능 테스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도 뭐 요거는 잠깐만, 내 이름 나오는구나. 제 이름이 나와서 잠깐 잘라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카톡으로 옮긴 건데,
왜 카드는 왜 있냐, 뭐 인증 싸움 하다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그냥 멘사 카드고, 요거 뒤에는 이제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FSIQ라고 해서 IQ 토탈 140이고, 이제 저는 이제 지각 추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나머지도 다 고루고루 높은 편이긴 하죠. 이제 아무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 보면은 결과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증 그 개인톡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한데, 겸사겸사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트레이딩에 재능이 필요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IQ가 중요한가,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웩실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검사도 옛날에 한번 받아가지고 제 수치를 아는데, 이번에 ADHD 문제 때문에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따로 한번 더 받은 거거든요. 이 ADHD는 뭐냐면,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스레드를 지웠습니다. 제가 너무 스레드 분들이 자꾸 자기가 잘났다 싸우는 게 너무 강해서 나도 거기에 동화되는 게 같더라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싫어서 나왔는데, 성인용, 그러니까 뭐 고지능 ADHD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능은 높은데 ADHD 때문에 실적을 못 쌓았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그건 그냥 게으른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러다가. 근데 저도 제 스스로가 좀 ADHD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3학년 때까지 제가 그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저만 따로 맨 앞으로 빼서 그냥 너는 책 읽어라 뭐 이렇게 했던 적도 많았고, 산만했습니다. 어릴 때 진짜 많이 산만했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부터는 그냥 내가 해야겠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될 때는 몰입을 엄청 많이 잘하거든요. 저는 약간 제가 뭐에 빠지면은 자면서 자기 전까지 뇌 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그 문제를 풀어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거 처음 막 대입하고 할 때 누워서도 자면서 카운팅하고, 꿈에서도 그 카운팅을 하고, 꿈에서 수학 문제 풀고 뭐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ADHD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없었고, 왜냐면은 진짜 ADHD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안 받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제가 사실 병원을 2번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ADHD 약을 실제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받을 때는 그냥 가벼운 문항검사랑 상담 같은 것만 하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먹으니까 너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좀 놀랐던 게, 그날 밤에 야, 이게 정상인 사람들의 기분인 건가라고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그날 밤에 몸살이 나가지고 이틀을 뒤지게 아팠거든요. 결국엔 고요해졌던 게 그 약 때문인 게 아니라 몸살 때문에 고요해졌던 걸로. 그래서 그 뒤로 약을 먹어보니까 기분이 썩 안 좋아서 안 먹었다가, 이 진짜 고지능 ADHD? 네, 진짜 ADHD 검사 제대로 받아보고 싶더라고. 제가 약간 그거를 중요시했어요. 제가 메타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 본인의 객관적인 성향, 내 자신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냉정하게 내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해서 제가 조금 돈을 많이 써서 뇌파 검사도 받고, 지능검사도 한번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 ADHD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의사분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ADHD이기 위해서는 보통 여기 작업 기억력이 상당히 낮은 분들이 ADHD 경향을 많이 보인다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그냥 기분 탓일 거다 하고, 실제로 살아오신 과정을 들어보니까 그냥 멀티태스킹을 좋아하시는 거지, 절대 ADHD 때문에 문제를 겪으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닌 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를 조금 받게 될 거야. 왜 날라갔냐.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이거 이름 나와가지고, 요거는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직업 적성 검사인가 뭐 받은 건데, 보면은 여기서도 사물지각력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근데 좀 의외인 게, 제가 제 스스로가 공간지각력이 좀 특출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대충 해서 그런가? 좀 너무 낮게 나오긴 했어. 추리력 높게 나왔고, 나머지는 좀 평범하죠. 색채지각력은
나는 이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낮게 나왔고, 이건 나머지는 좀 준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리력이랑 공간지각력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낮게 나와서 좀 의문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대충 했습니다. 아마 다시 하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진짜 빨리 했거든요, 저는. 이런 거 진짜 개빨리 하거든요. 진짜 빨리 해요. 그 시간을 남기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잘못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보면은 요거 뭐야, 사물지각력이랑 추리력이 높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웩슬러 검사지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 인증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제가 좀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멘사 테스트 봤을 때도 그렇고 웩슬러 봤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검사하시는 분이 처음에 그랬어요. 서울대 다니시냐고. 서울대 나오셨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지능이 높다라는 걸 과대평가 해주신 거죠. 일단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왔습니다. 서울대 근처 향기는 향기 아니다. 향기도 못 맡아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근데 이걸 보고 테스트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랬어요. 이걸로 진짜 지능이 평가가 돼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지능검사 자체가 원래는 그 저지능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테스트들이라고 해요. 그 테스트가 쉬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표본이라는 게 나오고 정규분포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머리가 좋은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좀 쉬운 것들을 물어봐서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말해 주시기를 140은 진짜 높게 나온 거래요. 0.5%가 나왔는데, 보통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로 지능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될까, 핸디캡이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대학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종종 받으신대요. 근데 그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도 한 130에서 140대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되게 높게 나온 거라고 칭찬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 뭐 높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인정을 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테스트가 너무 쉽다. 좀 신뢰가 안 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살았고, 뭐 아무튼 그냥 IQ는 IQ일 뿐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걸 했어요. 트레이더의 그 기질은 어떨까? 이것도 옛날에 했었는데, 보면은 자극추구 99% 나오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 위험회피, 이게 타고난 거래요. 위험회피가 15인데 위험회피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너무 옛날에 한 거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이게 그 불안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예기불안 자체가 높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낮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낮게 태어나신 거라고 하고, 뭐 민감성은 그냥 보통이고, 인내력 요거 뒤에는 이제 후천적인 거, 자기초월 엄청 높죠. 제가 UF 이런 거 믿어서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극추구가 너무 높게 나온 건 사실 좀 안 좋은데, 제가 이 당시에 좀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할 때여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뭐로 측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 개념 없으신 분들이 이게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문항을 진짜 몇백 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거는 그 MMPI인데, 이거 왜 캡처해서 오냐면, 이거 옛날에 제가 제 일기장에, 인터넷 일기장에 써놓은 거여가지고, 이건 봐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MMPI고. 근데 이거 두 개에서 진짜 많은 문항을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신뢰도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했다. 그리고 PNL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PNL은 제가 웬만하면 이거 안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3months PNL, 이번 달 PNL, 6개월 PNL, 6개월 PNL 좀 더 낫네. 뭐 이 정도만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바꿔놓냐에 달린 거라, 이거는 그냥 계좌 하나 그냥 보여드린 거 정도다. 나머지는 좀 구체적인 게 나와서, 보면은 뭐 그거 아니에요. 짜집 게 아닙니다. 요즘 워낙 GPT 이런 걸로 그냥 만들어 달라면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제가 뭐 이걸로 뭘 하려는 건 아니잖아. 일단 내가 이걸로 뭐 멤버십을 한다라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요건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증도 할 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재능인가? 재능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글쎄요. 재능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옛날부터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제가 어떤 걸 잘하는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잘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가 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외적으로는 상당히 남들이랑 특출난 게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거 하나 그런 부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추론력이나 뭐 통찰력 이런 거는 좀 남들보다 높을 수는 있겠죠. 분명히 같은 시간을 줬을 때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기억력도 평범하고 좀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거는 테스트 자체가 둘 다 너무 쉽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냥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트레이딩은 재능인가? 절대 아니다. 노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능이라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50명은 안 돼요. 50명은 미안한데 대체적으로 열심히 해도 20등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나머지 50명은 다 비슷합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재능이라는 게 있기 위해선 제가 볼 때는 1000명 중에 1명? 상위 0.015%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3시그마 영역에. 이런 걸 재능이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영재 발굴단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 진짜 어릴 때부터 기깔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재능이지. 나머지는 제가 볼 때 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50명이면은 결국엔 2명 중에 1명은 그냥 다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나는 프로리그인 것 같아요. 프로라고 하면은 보통 재능 플러스 노력이 겸비된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템프로. 이거는 제가 볼 때 절대량만 충족시키면 100명 중에 2명 중에 1명은 템플 안에 들어가요.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럼 트레이딩에 재능이 필요하냐? 이거는 진짜 구라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회가 어느 정도 블러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포장하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룬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대요.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기 전에 자기가 도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패해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저희 나이쯤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어릴 때야 어려워 보였지만 돌이켜봤더니 내가 그거를 체화했더니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글쎄요. 어느 정도 저는 블러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제가 프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는 어려운 게 맞아요. 모든 분야의 프로와 1티어죠. 1티어는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보면은 눈물 나요. 그냥 저 사람들이 했을 노력과 인내했을 과정들을 생각하면 저는 존경을 표해요. 정말로. 어떤 분야가 됐건 그래요. 분야 가릴 거 없이 프로는 프로고 1티어는 1티어예요.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아마추어잖아요. 일단 저는 그냥 아마추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마추어 영역에서 무언가를 잘한다라는 건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이야기를 하는 거,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어렵다. 처음이 어렵고 관성궤도까지만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붕괴가, 어느 정도 처음이 제일 어려워. 처음이 쉽게 말하면은 어떠한 성취나 변하는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 개념을 스케치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기간만 버티면요, 여러분들,
관성궤도에 올라가면 이것들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내가 발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재밌어져요, 여러분들. 뭐 모든 분야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딩 처음에 다들 차트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차트 공부하기 싫으니까 차트대로 가냐 임마. 차트 공부한다고 차트대로 매매할 수 있냐? 차트대로 안 가지 않냐? 합리화하면서 차트 공부 안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라가면은 차트대로 되거든. 되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는 무언가에서 1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10%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의 10%는 그렇게 막 리스펙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예를 들면은 10%의 어떤 거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세요. 와, 진짜 존경합니다라고 안 하잖아. 그냥 오, 좀 열심히 했네. 잘했네라고 하잖아. 우리가 진짜 존경을 마음속으로 표하는 거는 프로의 세계잖아. 프로들이나 LT어를 보고 그러지. 그 말은 즉슨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해도 직감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손만 뻗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펙을 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법고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법고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붙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물론 사법고시는 어려운 거지만 7급 정도의 공무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물론 7급 공무원도 대단한 거죠. 근데 만약에 7급 공무원도 되게 어려운 거죠. 엄청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7급 공무원이 됐어. 상위 10% 정도의 노력을 한 거거든. 이거를 보고 막 존경합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냥 아 열심히 했네요라 하지. 근데 사법고시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와 대단합니다라고 하잖아. 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던데 왜 그런지 좀 의심이 될 때가 많죠. 아, 지금 대통령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대통령들 하는 거 보면, 와, 씨, 왜 저러냐 하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관성궤도까지만 올라가고 재미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건 1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그래서 시작이 반인 거야. 이 과정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90%가 안 뛰어넘어요. 왜냐면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어떠한 절실함 혹은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재밌어지다가도 정체기가 오면은 슬럼프가 오죠. 이 슬럼프에서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자녀를 낳는다면은 이 과정을 꼭 알려주고 싶은데 노력은 딱 2번 들어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관성궤도를 만들 때까지가 노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도 지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노력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관성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관성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는 어떤 분야건 1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음악이나 미술 쪽 재능이 없거든요. 사실 그쪽으로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능이라는 걸 논하고 싶으면은 저는 재능충에 가고 싶으면은 3시그마 이상 영역 그쪽이 재능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있다. 요 과정만 이겨내면은 생각보다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겠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있고 더 받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게 기질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질. 그러니까 스트레스 역치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기 불안이 조금 높고 리스크 흔들리는 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이 적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자 시장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역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인내하고 회복 탄력성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성에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질적인 재능은 어느 정도, 성향적인 재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 기질이 어떤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트레이딩은 재밌습니다. 저는 참고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차트 공부는 진짜 안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술술술 넘기면서 했던 것 같고
재밌었고 처음부터 조금 잘 맞는 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막 엄청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하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트레이딩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 조금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가져갈 게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라고. 물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참 못한 것들이 많겠죠. 저는 밥 먹고 요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트레이딩 하는 게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가 어느 순간 저도 좀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트레이딩 대충 하고 좀 배가 불렀던 건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트레이딩도 스트레스는 많이 주지만 재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재능이라는 건 없다. 있다고 하면 2명 중에 1명은 재능충이다. 근데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프로의 세계다. 이거는 3시그마 이상 영역에서 논할 부분이다. 우리 대다수는 대부분 아마추어이다. 아마추어라면 1%에서 10%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과정이 모두가 힘들다고 사회적인 인식이 깔려 있긴 하지만 글쎄요. 무언가를 잘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야건 내가 한 분야에서 나의 맥시멈을 끌어본 사람들은 그 메커니즘을 알거든.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 저는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만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귀찮고 하기 싫을지라도 분명히 관성 궤도까지만 올려놓으면은 모두가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트레이딩이 재능이냐, 저 재능 논하는 사람들 진짜 안 좋아해요. 마치 본인은 재능충인 것처럼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능 없으면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이런 게 엄청 대단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이 레벨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2레벨이 아니야. 2레벨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 포장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모를 때는 어렵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늘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걸 왜 못했지?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리에서 밀리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너무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닌가. 사실은 나름 할 만한데. 저는 이제 제가 우주의 비밀이라는 파트를 4까지 찍었다가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저는 이게 우주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 아닐까. 10%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10%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우리나라 자산 10%가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10억, 순자산 10억. 제가 볼 때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10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할 때. 그냥, 생각보다 할만하다. 난 좀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 거야. 쉽게 보면 쉬워요. 물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적당해요. 적당히 불편해요. 모든 노력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보다 나름 할만하다고. 그러다 보면 충만감이 오고 그 과정이 재밌어지고 오늘 하루 내 루틴대로 에너지의 정렬감을 얻을 때 우린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단순하다.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냐? 그럼 불행은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그리고 후회와 미련이 남는 것. 이게 불행이죠. 단순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제가 한 1년은 되게 힘들었어요.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몸이 힘들다고 불행한 거 아니었어요. 반대로 몸이 편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행복도 본인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겠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 본인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간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뭐다? 몸과 행동 그리고 의식의 에너지의 정렬감이다. 자, 정렬감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결국에는 내 속도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정렬감을 잘 맞춰야 되고 이 정렬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노이즈와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노이즈예요. 노이즈고 가짜다. 여기에 뭔가 우리의 인식과 의식을 맞추면은 세상 모든 게 평균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돼요. 근데 평균은요,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기준이에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10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10만 명이 여론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남기고 어떠한 조롱과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일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야. 그들이 만드는 노이즈에 그게 마치 사회적인 통념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조금 믿고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살아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선물 트레이딩도 그래요. 선물 트레이딩도 사실 트레이딩 중에 가장 끝판왕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만큼 리턴이 크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볼 때 정말 크게 보는데 저도 일단은 여러분들 보통 말할 때 선물 트레이딩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될 걸 알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될 걸 아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모든 분야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분야가 100명 중에 90명은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왜냐? 안 하니까 안 돼요. 안 하니까. 처음에 그 관성 궤도에 올라가기까지의 노력조차 안 하니까. 다 여기서 무너져요. 90명이. 근데 선물 시장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99명이 무너진다일 뿐이야.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업 정도로 먹고 살만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이 정도. 물론 제가 성공한 트레이더라고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어찌됐건 절대로 남들이 만들어낸 통념에 본인의 기준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생각보다 괜찮다. 그럼 노력이라는 게 뭐냐? 세븐일레븐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게 노력이냐? 아니면 국가대표처럼 하루에 5시간씩 훈련하고 2시간 전략회의를 하는 게 노력인가?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노력이라는 건 별거 없다라고 느낀 게 꾸준하게 밀고 가는 거. 그러니까 노력은 2번 들어가요. 처음 3개월이 들어가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조금 힘들어요. 노베이스 상태에서.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재밌어요. 그러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왜 김연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선 이걸 미분하면 내가 오늘 해야 하는 행동들이 나오잖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루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냥 하는 거.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치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조금 망가지고 기분이가 조금 안 좋아도 나는 그거를 퍼펙트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그냥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때. 그냥 할만 하거든, 나는. 근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동기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그지? 마치 제가 살을 안 빼는 거랑 비슷하죠. 살을 빼야 하는 동기가 조금 없기 때문에. 농담이고,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유튜브에다가 맨사 걸어놨다고. 저 맨사가 뭐라고. 저 맨사 이미지가 옛날만큼 좋지가 않아요. 보면은 저게 맨사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걸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 좀 평가절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평가절하? 뭐 어렵지도 않은데. 코스피 서포트 받았다, 그지?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 봐봐 차트도 쉽잖아. 짝대기 그거니까 서포트 반대서 반등 나오잖아. 그냥 이거 뭐 어렵냐 이게. 좀 해라 하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지.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게 말을 하면 남들이 쉽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좀 쪼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전 분명히 말할게요. 다 할만합니다. 다 할만해요. 어려운 거는 사법고시가 어렵다. 3대고시 뭐 이 정도 돼야지. 아니면은 뭐 올림피안 국가대표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못하는 게 맞아. 이거는 못하는 게 맞아. 그 밑에 있는 거 다 아마추어 리그예요. 괴만 알면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저도 많은 것들이 이루진 않았지만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여러분들 평균 나이가 만 43세, 44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 제 인생의 성적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통계 보면은 어리신 분들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삶의 우주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나이가 됐을 때 돌이켜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리그에 있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은 일루션입니다. 평균에 속지 마세요. 국평 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 5등급 맞는다라, 그러니까 수능 5등급이면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냥 수업 시간 대충 듣고 거의 잔 거거든요, 여러분들. 5등급에서 9등급은 거의 똑같죠, 여러분들. 근데 평균이 5등급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100명 중에 50명은 노력을 안 한다. 그냥 타성에 젖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성계의 노력만 타고 가면 못해도 평균 이상은 살아갈 수 있다. 평균 이상이 뭐야? 냉정하게 이렇게 봐야 돼. 100명 중에 50명은 노력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50명들끼리 싸우거든? 근데 여기서도 제가 볼 때 완주자가 거의 없어요. 90%는 완주를 못하니까 9, 45. 5명, 결국에는 100명 중에 90명, 95명은 허수예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그 상위, 내가 볼 때는 상위 1%에서 10%는 생각보다 가져갈 만해. 모든 분야가. 물론, 이거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100명 중에 99등인 분야가 있을 거고 1등인 분야가 있을 거고 50등인 분야가 있을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한정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 내가 여기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떠한 복잡계의 사정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코인하고 있을 정도면 지금 이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꼰대 얘기인 것 같고요. 인증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타고나고 재능이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오늘은 방송을 한번 주구장창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그래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두 가지일 겁니다. 아마 AB의 터미널이 나오고 내려가는 거거나 이렇게 한 파동 끝난 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신규 파동이 이렇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거나 모든 기준점은 어디가 된다? 여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파동을 살짝 보면은 많이 내려갈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조정 레벨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제가 여기 저항 체크를 미리 해둔 곳인데 여기 찍고 내렸거든요. 67K 저항. 제가 67K의 저항 강하다라고 조금 많이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딨냐 이거? 나 어디서 남겨드렸지? 아무튼 좀 체크를 여기 있다. 이건가? 아닌데 어디 남겨놨지? 여기랑요 여러분들 68K 여기 두 곳 저항 강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구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68K 정도까지도 주면은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슬슬 숏에 대한 스위칭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아마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냥 재미로 봐주실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오늘은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